자, 교재 펼쳐보시고 70쪽이네요. 70쪽. 아, 생각보다 요한이 아무도 도전을 못한 거 같아. 수업 교재는 좀 풀었어? 좀 얘들아 로그 강도 등치까지 좀 정리가 됐어? 대체 유형들은 좀 정리가 됐나요? 숙제가 좀 적었을 건데 워크북만 하고 적었을 건데 교재가 추가돼서 많았을 텐데 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각형을 나가야 돼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로그 강도 등치를 좀 정리 한번 맞춰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은 삼각함수 정의를 얘기하겠습니다. 70쪽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어느 정도 이제 개념도 잡혔고 문제도 좀 풀었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괜찮나?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삼각함수를 하려면 삼각함수 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넓혀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머릿속에 있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각도에 대한 체계가 다 조금씩 확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좌표 평면 위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각도 역시 좌표 평면 위로 끌고 가야 돼. 각도를 좌표 평면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30도, 45도 이런 특수각들을 이제 어떻게 해? 더 확장시켜서 몇 바퀴 돌고 나서 일지도 따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뭐 예를 들어 45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45도가 45도였다면 오늘부터 뭐야? 도대체 몇 바퀴를 돌고 나서 45도를 이루고 있을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각도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있지. 일단 각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각도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10도선. 10도선. 각도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거, 그렇지? 출발점. 그리고서 그 각도만큼 이루고 있는 선, 움직이는 선이죠. 그 각도만큼 움직이는 선, 얘가 동경. 그리고서 나서 이제 이 각도를 45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확장시켜서 몇 바퀴 돌고 나서 한 바퀴가 360도니까 몇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더 가가지고 저기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각도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을 일반화시켜서 저 위치에 있는 각들을 다 표현할 거야. 20으로. 그리고 이 n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0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겠죠. 그쵸? 0, 1, 2, 3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호도법으로 시작을 해버리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요 각도 있지, 요거 도 붙인 거. 각도의 단위가 요 도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얘가 무슨 법? 이 아이들이 60분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이용하던 60분법은 안타깝게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엔 실수처럼 쓸 수가 없던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변환을 해서 이제 이 60분법으로 잘 쓰고 있던 각도들을 실수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의 실수처럼.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다른 여느 함수들과 비교가 되고 계산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갖고 온 방법이 호도법이라는 아이죠. 호도법. 그래서 갖고 온 아이가 호도법.
그래서 호도법은 각을 뭐 했다? 결국엔 각을 실수화시켰다. 각을 실수화시켰다 라는 거잖아. 각도를 실수처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변환시켜서 실수로 만들었을까? 그게 핵심이죠. 호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각을 실수화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즉 잘 쓰던 이런 45도 이런 각도들을 어떻게 바꾼 거야? 호도법으로 바꾼 거니까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 거지.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도를 표현했더니 그게 각을 실수처럼 표현한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사용해? 쉽게 얘기하고자 하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항상 무슨 어는 들고 다녀? 무슨 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들고 다닐 거야. 그럼 이 원 전체의 호의 길이이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원의 각도는 360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파이일 때 360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호의 길이가 2파이일 때 각도는 360도야 라고 해서 이 360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로 얘기하자? 360도를 2파이라고 부르자 하게 되는 게 호도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어떻게 했었어? 결국에 파이는 그래서 뭐다라고 외웠어? 파이가 180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운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근데 뭐가 생략돼 있어? 여기 안에 1 라디안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얘가 호도법의 핵심인 거지, 라디안이라는 아이가. 그렇죠? 라디안이 뭐야? 또 하나의 단위처럼 생각하면 돼. 하나의 단위, 그렇죠? 즉 60분법을 요 호의 길이에 대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요 파이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각도를 실수처럼 만들겠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단위야. 얘도 하나의 단위라 생각하면 돼. 각도의 실수단 1라디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요 힘든 이야기를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남은 게 뭐야? 1라디안은 어떤 그림일 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호의 길이도 몇일 때? R일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몇이라 부르자? 1 라디안이라 부르자. 그래서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렇죠? 요 상황일 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외운 건 파이랑 1 라디안이랑 곱하면 180도가 돼요 라는 거니까 아까 왜 우리 비율로 얘기했던 거. 그러면 파이는 여전히 뭐야? 파이는 여전히 3.14야. 그러면 1 라디안이 그래서 몇 도인 거야? 약 몇 도? 1 라디안 57점 몇 도 정도 돼요. 요 1 라디안을 외워두면 편해요. 왜냐면 내신에 자주 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계속 비교해봐 라는 게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57도 갖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디안 1 라디안이라는 건 약 57도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파이를 결국엔 180도라고 할 건데 거기에 이 유도 단위인 1 라디안이 숨어져 있다. 숨겨져 있었던 거다. 얘는 생략하는 단위니까 생략한다. 그래서 이제는 파이가 180도다라고 쓸 거고 그 중심각이 1인 상황은 반지름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게 단위의 기준이 되겠지. 이게 단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 상태에서 사실 문제를 풀 때 저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는 사실은 없죠. 처음 개념 설명할 때만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맨날 어렵다가 막상 문제를 풀면 저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고 머릿속엔 항상 파이가 180도나만 남아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71쪽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진짜 다 계산해보라는 거지, 그치? 계산해보라는 거잖아. 뭐 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요 일반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러 가봅시다. 204번입니다. 풀어보세요. 204번. 바로 일반각. 첫 번째 파트죠.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각도에 대한 걸 정리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 문제에서 이 세타가 3, 4분면에 각이에요. 3, 4분면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는 거야? 180도부터 270도지, 그치? 그거를 이제는 포도법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몇 파이 몇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80도가 파이였고 그걸 기준으로 270도는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의 각도의 범위를 포도법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여전히 이제부터는 우리는 몇 바퀴 돌고 나서 거기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항상 EM파이를 들고 다닙니다. 몇 바퀴를 돌았을까? 그러면 이게 3, 4분면일 때 세타는 어딨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부등식을 싹 다 2로 나눠서 세타의 범위를 찾고 그리고 나서 n자리에 0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면 되겠죠. 0을 넣으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2, 4분면 n이 1일 때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으니까 4, 4분면 2는 할 필요가? n이 2일 때는 할 필요가? 없죠. n이 2일 때는 할 필요가 왜 없어? n이 2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2파이가 되니까 한 바퀴를 돌았잖아, 그치? 그럼 처음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각의 첫 번째 대표 유형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표 유형은 206번이겠죠. 풀어보세요. 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동경이 일치할 때 이건 일치.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건 일치할 때도 만나고 X축 대칭도 만나고 Y축 대칭도 만나고 원점 대칭도 만나고 하고 막 더 나아가서는 y는 x 대칭도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만나고 뭐 엄청 많겠지,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다 외워? 그걸 다 외우나? 못 외우지? 어떻게 외워? 자신 있으면 외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뭘 다양하게 주겠죠, 상황을.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그려서 문제를 풀면 돼. 그냥 그리세요. 단순하게. 그러면 그려봅시다. 일치한데 그러면 동경 하나만 딱 그려. 그리고
일치하니까 두 개의 동경이 있을 텐데 하나는 그냥 바로 간 거야. 하나는 짧게 갔고 하나는 몇 바퀴를 돌아서 갔겠지. 그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동경에 딱 도착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위치 관계 할 때 핵심은 뭐야? 핵심은 두 동경의 세타를 더할 건지 뺄 건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드는 건 몇 도? 360도를 만들 것인가? 180도를 만들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면 90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270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어쨌든 90도 단위의 숫자들을 만들러 가야 돼.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을 그렇지 빼야겠지. 지금 파란색부터 보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더 갔어. 그만큼 더 간 걸 세타도 그만큼 더 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둘을 빼면 없애버리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한 바퀴가 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세타, 두 동경을 뺀 5세타가 한 바퀴야. 한 바퀴는 우리가 EM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5분의 EM파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가 더 필요할 텐데, 그치?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세타가 어느 범위에 있대, 근데? 0부터 파이 범위에 있으니까 n이 1일 때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 n이 2일 때 5분의 4파이 이렇게 대신에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즉 이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동경의 위치 관계 줄 텐데 그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각도는 어때? 그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두 개의 각도는? 즉 세타랑 6세타가 같은 위치에 있게 하는 각도는 수없이 많겠지. 그치? 엄청 많을 거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단순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아이를. 그러니까 항상 세타를 어떻게 해도 여러분 이런 볼 때 세타를 삼각함수 세개에서 각도는 항상 뭘로 잡아? 작은 일사분면의 예각으로 항상 잡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기 제일 쉬운 각도로 대표해서 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6세타라는 아이는 역시 한 바퀴를 돌았을지 몇 바퀴를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간단한 그림은 그냥 한 바퀴라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제일 간단한 그림에서 관계를 찾은 게 얘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세타들은 다 어떻다고? 동경이 이런 관계를 보인다고. 그치? 그럼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0부터 파이 안에 있는 각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엔 208번 한번 해볼까? Y축 대칭일 때도 해보셔야죠. 208번이 빨리 끝났어? 그럼 209번도 해봐. 원점 대칭도 해야지. 자, 208번을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세타랑 5세타가 있는데 이번에 Y축 대칭이네. 그럼 또 아주 작은 일사분면의 예각을 갖는 동경을 일삼 예쁘게 그리고 얘를 Y축 대칭했어. 일단 그렸어. 그랬을 때 얘가 갖는 각도가 5세타야. 그럼 우리 항상 각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재? 반직선 10초선을 가지고 항상 각도를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이 세타, 요만큼이 5세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 둘을? 이거는 둘을? 그렇지, 더해야지. 그래서 6세타를 하면
몇 바퀴 돌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각도가 몇 도가 나오는 거야? 180도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세타는 2파이 더하기 파이라 얘기해서 세타를 3분의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 두고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어딜 만들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n이 0일 때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엔 6분의 파이일 때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209번. 이번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평소처럼 1사분면에 제일 그리기 쉬운 이 y를 그려놓고 얘한테 원점 대칭이니까 동경의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일직선은 맞아. 마치 y는 x처럼 이렇게 쭉 일직선은 맞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동경이. 그러면 그때 요만큼을 세타로 잡으면 다시 한번 각도를 재는 기준은 반직선 여기니까 얘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5세타가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럼 요번엔 둘을 어떻게 할래요? 그렇지. 요번에 빼야겠죠. 빼야 몇 도가 나오니까 180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4세타가 2n파이 더하기 파이구나. 그래서 4분의 2n파이니까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인데 요 각도들 중에서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애를 찾으니까 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n에다가 2부터 넣어봐야지. 그래서 n이 2일 때 n이 2일 때 4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관계는 어때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죠? 자꾸 그려서 더하거나 빼서 180도나 360도 만들면 돼요. 쉬운 만큼. 네, 보통 y는 x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래서 보통 x축, y축 원점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아이들 좀 다뤄봤어요. 다뤄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74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공식 다 기억나요? 부채꼴? 얘들아 부채꼴 기억나요? 다시 한번 체크. 부채꼴. 여러분들은 부채꼴의 넓이나 길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항상 갖고 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은 세타이면서 코의 길이는 l인 요거 그림을 가져가면 돼요. 머릿속에. 문자는 보통 다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공식이 첫 번째 L이라는 공식은 뭐야? 코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뭐 곱하는 거야? R 세타죠. 세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 L. 그러면 L은 근데 R 세타니까 하나 더 있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요. 좋아요. 이게 잘 들어있으면 뭐 사실 유형 7번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212번 하나 한번 건드려 봅시다. 풀어보세요. 212번. 요거 잘 풀어내면 돼요. 212번. 그러면 삼각함수에 들어가기 전인 각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나는 이런 212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기출이 꽤 쌓여있더라고.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행복해요. 쉽잖아. 나오면 좋지.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 물어볼 때 중심각은 무조건 뭐예요? 2예요. 기억나요? 부채꼴 넓이의 최대일 때 중심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이 뭐든 그냥 항상 2예요. 기억나요? 자, 보여줄게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더라고.
2R 더하기 L은 200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부채꼴이 반지름 2개, 호의 길이 하나, 둘레 길이가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은 200입니다. 쓰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넓이의 최대니까 넓이를 우리가 아는 공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 쓸 거야. 그러면 선택권이 2개 있어. 풀이를 할 때 1, 2차함수 풀이가 있어. 2차함수 풀이는 간단해. L을 200-2R로 둬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자리에 200-2R 대입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대칭 추비율의 최대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 나와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보다 당연히 뭐를 좋아? 뭐가 좋아? 여러분들? 산술기하러 가셔야 돼요. 1번도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산술기하러 가야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자, 산술기하 넓이의 최대 즉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의 최대니까 뭐의 최대? 곱의 최대. 곱의 최대 뭐가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물어봐. 너무 산술기하잖아. 그래서 2R 더하기 L은 200이다를 가지고 바로 산술기를 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 산술기하에 뭐랄까 뭐라고 하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핵심이 뭐였어? 어차피 답은 어디서 나와? 언제 나온다? 답은 어차피 산술기한 어차피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는데 답은 어차피 등호일 때 나오잖아. 그치? 그럼 등호 조건이 뭐였죠? 그렇지. 2R이랑 L이랑 같은 거잖아. 어차피 이것도 2R이랑 L이 똑같을 때 나오는데 합해서 200이라며 그럼 각각 다 뭐야? 100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낼 때 산술기에 써서 답을 내도 되지만 2R 곱하기 L이니까 50 곱하기 100. 그래서 넓이의 최대는 그냥 이거야 라고 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R이 50이고 L이 100이니까. 그래서 객관식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풀고 끝내는 거야. 부채꼴 넓이의 최대 합이 200이네.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 100이고 이거 100일 때구나.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이라서 2500이네 하고 끝이 객관식 풀이. 이게 객관식 풀이. 근데 소수형이다라고 하면 그냥 방금 썼던 거 단 등호는 2R은 L일 때만 써놓고 어쩔 수 없이 요 계산을 하러 가셔야죠. 어쩔 수 없이 200은 2루트 2RL 해서 RL이 뭐야 이거 15,000이죠. 맞아. 2R이요. 100이니까 100, 15,000 이렇게 해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도대체 중심 넓이가 찾을 때 중심은 왜 항상 인 거야? 얘 때문이지 뭐. 얘 때문에. 그치? L은 뭐니까 공식이? R? 세타니까. 둘을 비교하면 R 사라지고 세타는 무조건 2네. 그치? 산술기가 등호 조건일 때가 언제야? 무조건 세타는 2일 때가 되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2차 함수는 지우시고 객관식 풀이 노란색 그리고 여기 하나 챙겨가시고 서술형 풀이 얘도 하나 챙겨가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채꼴 넓이 나오면 자신있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있게. 그렇죠?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75쪽입니다. 그러면 75쪽. 이게 삼각함수 하네요. 그렇죠? 좌표평면이 데리고 가자고 하네. 내가 항상 꼭 이렇게 난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설명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꼭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다 곧잘 기억 잘 하더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60도
60도인 4분원 이렇게 했었던 내신 문제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그리고 이 길이를 뭐라 얘기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항상 코사인과 사인은 빗변분의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코사인 60도 여기가 사인 60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60도, 사인 60도. 즉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으로 하기로 했고 단위원이면 단위원 세개에서 무조건 코사인은 그러니까 x좌표,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이 아이들 어디로 끌고 가? 우리 오늘 다시 요 좌표평면 이 x축과 y축으로 끌고 가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예를 들어 코사인 뭐 한 150도? 코사인 150도, 사인 150도, 탄젠트 150도 막 알아내라고 이런 식으로 잡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코사인 150도 구해봐. 사인 150도 구해봐. 뭐 이런 거 나오면 동경이 150도 인 것과 뭐와의 교점 물어보는 거야? 단위원의 교점의 좌표로 바뀌는 거지. 해석을 이렇게 해서 답을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0도인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이 얘의 x좌표와 y좌표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항상 좌표 잡을 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구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 항상 누구랑 만들어야 돼? 무조건? x축이랑 만들어야 돼. y축이랑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각변환이잖아. 그치? 그 각변환은 오늘 이따가 연습을 따로 할 거고 이렇게 무조건 항상 이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몇 도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야?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그래 30도 30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사인 30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몇 사분면에 있어? 이 점은? 2사분면에 있으니까 x의 좌표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원리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자신 있는 여기가 아니잖아. 즉 부호가 모두 플러스여서 부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디로 끌고 가? 원래는 부호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 1사분면에 정확하게 합동의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서 삼각비를 찾고 걔를 다시 2사분면을 보내서 부호만 맞춰준다. 잖아 원래는. 그치? 원래는 그런 거를 우리 그냥 연습 많이 했으니까 겨울에 한 번에 여기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1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 공기가? 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믿는데 내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닌 점을 주면 어떻게 해?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어야 돼. 6,-8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그렇죠? 찍고 평소처럼 그냥 단위원 위에서 풀듯이 x축과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시고 그럼 여기 길이가 6 여기 길이가 8 그러면 빗변이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10짜리인 그냥 근데 그냥
뭐 단위원 다 원 다 떠나고 그냥 이 직각삼각형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니까, 그치? 그럼 어디로 끌고 가 얘를?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에 어색하다 하면 똑같이 합동인 1사분면에 끌고 가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은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도 구해야 돼. 탄젠트는 3분의 4 하는데 원래는 어디 있던 아니야? 원래는 4사분면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x는 그대로 플러스, x가 그대로 플러스, y만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끝.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세타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특수각이 아니라 엄청 큰 각도여서 이제 쓸 수 없다면 걔랑 똑같은 삼각비를 갖는 삼각형을 일사분면에 그려서 고민하고 마지막에 부호가 맞춰줘 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218번으로 갈까? 8번.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고 있는 루트 코사인이나 루트 탄젠트랑 코패턴이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가 나오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사인의 부호가 뭐다? 음수고 탄젠트도 부호가 어떻다? 음수. 근데 둘을 곱했더니 사인이 나오는 거는 알겠죠? 그쵸? 설마 그쵸? 우리 이런 식 계산할 때 t는 탄젠트는 항상 뭐야? 코분의 싸죠? 그쵸? 10분의 s죠 항상. 그래서 둘이 다 음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이거? 부호를 정리해야 되지. SCT의 부호를 정리해야 돼. 코사인이 음수 확정. 그 다음에 탄젠트도 음수니까 C분의 S가 음수니까 사인은 플러스네. 탄젠트 마이너스고. 그럼 이건 어디 사분면이에요? 부호가 이러면 어디에 있어? 이 사분면에 있죠.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 사분면에 있죠. 그러면 절대값 탄젠트는 루트 3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기 제일 쉬운, 즉 비율 찾기 제일 쉬운 1 루트 3 2 찾고, 그리고 여기서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당연히 루트 3이고,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마이너스고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라고. 다 더하라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계속 뭐 하는 거야? 삼각 B니까 비율은 바뀌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비율부터 빨리 찾아. 비율은 절대 안 바뀌어. 비율을 빨리 찾고, 그리고서 문제에 이 비율을 갖는 삼각형이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일사분면에 있었지만 이제는 1, 2, 3, 4 어디 있을지 모르니 위치 찾아서 부호 맞춰.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딱히 어려워할 만한 게 이 정도? 224번 가볼까요? 224번. 답변안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해볼까? 이거 하면서 답변
건드리지 마. 오랜만에 하는 각변화. 오랜만에 하는 각변화. 어떻게 하죠? 오랜만에 하는 각변화.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풀 때 세타 항상 뭐로 가정한다고? 이런 거 세타 항상 아주 작은 예각으로 가정을 해요. 아주 작은 세타. 그러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위치 잡아볼까요? 단위원위에 간지름의 길이가 1짜리 단위원위에 파이 더하기 세타를 잡아볼까요? 어디 있죠? 파이보다 세타가 쭉쭉 여기 뭐 이쯤 가서 여기로 잡아볼까요? 여기에 무슨 좌표? 여기 요 y 좌표를 잡아야죠. 사인 값이니까 그렇죠? 파이 더하기 세타가 요 동경이라 할 때 요 동경에 요 y 좌표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값을 갖는 거자 이런 거지. 계속 하루 종일 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동경의 사인 값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이렇게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또 1사분면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1사분면 끌고 가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이 길이나 이 좌표나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이 길이는 몇이에요? 사인 세타. 근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여기네. 요 좌표,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의 좌표를 뭐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또 어디 데리고 가? 여기로 데리고 갔을 때 저 좌표나 이 좌표나 절대값 부호만 반대고 길이는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그냥 코사인 세타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서 문제 풀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c분의 s 더하기 1 빼기 c분의 마이너스 s니까 여러분들 분모가 1 더하기 c랑 1 빼기 c야. 그러면 자신있게 그냥 곱해. 곱하면 1 빼기 c제곱분의 s 마이너스 sc 더 빼기 s 빼기 sc니까 1 빼기 c제곱은 뭐야? 4제곱. 그렇죠? 사인제곱. 네. 마이너스 2sc니까 s분의 마이너스 2c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탄젠트분의 1. 탄젠트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4겠네요. 괜찮죠? 여러분들 여기도 괜찮지? 항상 될 거잖아 얘들아. 그리고 조건으로 안 주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왜 이거예요? 라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일단 쉬는 시간에 증명해 줄게요. 오케이. 쉬었다가. 네, 삼각함수니까 살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잠깐만.